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새로 시작되는 단원이기도 하고 통계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배워볼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할 건데, 이 모집단은요,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 전체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모집단은 수능 전체 응시자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느낌의 예시가 모집단이라는 거예요. 표본은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시험 기준으로 아까처럼 예시를 들면은 이 응시자 중 일부 집단을 우리는 표본으로 둘 수 있는데요. 이 응시자 중 일부 집단, 좀 더 대표적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땡땡 학원 수능 응시자 또는 땡땡 학교 수능 응시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서 표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대표성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 예시를 들자면요. 이 땡땡학원의 수능 응시자는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1등급, 그것도 0.1%에 있는 1등급이라고 해요. 의대 갈 친구들 거의.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이번 수능 시험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볼만했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수능 엄청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성을 필수로 하는 것이 표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안 구하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즉 수능 시험 보는 전체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수능 어려웠냐 쉬웠냐라고. 그죠? 네, 그렇게 하면은 분명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왜 모집단을 조사하는 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느냐? 또 왜 대표성을 필수로 따져야만 하는 표본조사를 왜 굳이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거예요. 자연스럽게 설명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전수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잘 하지 않느냐? 네, 얘는 당연하게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제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전 시간 수업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표본의 대표성을 증명하는 몇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만요. 표본 조사를 하면은 한 몇백 명 조사 또는 간단하게 한 50명 정도만 조사해도 대표성만 잘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전수조사만큼은 아니어도 비스무리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50명 조사하는 돈이 아닌 이제 우리 수능 보는 사람 한 50몇 명 또는 45만 명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다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수능 보는 사람 전체를 다 조사할 만한 돈이 있으면은, 또 그럴 만한 시간이 있으면은 해도 되겠지만,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수조사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꼭 해야만 하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 보통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표본을 조사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더라. 그래서 표본을 필요로 하더라. 근데 그런 표본에서는 반드시 대표성이 필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모집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단 안에 표본이라고 하는 작은 부분 집합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본은 다시 말하지만 대표성을 가지도록 표본을 뽑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골고루 표본을 뽑은 다음에, 그것도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 3등급 비율에 맞게 1등급 4%,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4%를 제외한 7%잖아요. 전체 11% 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에 맞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명수에 맞게 다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야 표본이 대표성을 띠면서 이 수능이 어떤 난이도였나, 얼마나 잘 냈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대표성은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임의 추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집단에 있는 사람 중에 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각 대상을 다 같은 확률로 둬서 추출하는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랜덤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모집단에 있는 모든 대상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애, 너 이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고르는 거죠. 골랐더니 너가 골라졌네? 그래 너 일로 와. 이런 식으로 눈 감고 골라서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서 추출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왠지 모르게 얘는 좀 똘똘하게 생겼는데 해가지고 저 친구를 골랐더니 알고 봤더니 다 1등급만 뽑혔다. 이러면은 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아무나 고르는 거예요. 아무나 골랐더니 그냥 대충 다 골라졌네.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눈 감고 골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웬만해서는 비스무리한 대표성을 가지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임의 추출 방법을 쓰는데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보건 추출은 한번 추출이 된 대상이에요. 비보건 추출도 한번 추출이 된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다음 임의 추출 때 포함시켜서 추출하는 방법은 보건 추출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임의 추출에서 배제시키고서 추출하는 방법을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줘요.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10개의 물건 중에 1개를 임의 추출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보건 추출 같은 경우는 1회차에서 10개 중 하나를 뽑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 2회차가 돼도 이미 뽑혔던 애를 다시 집어넣고 또 뽑으니까 또 10번 3회가 돼도 또 10번 이런 식의 반복이 이어진다면 비보건 추출은 첫 뽑기에서 10개 중 하나를 뽑았으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뽑기에서는 그 1개를 제외한 9개 중 하나를 뽑는 게 돼요. 그리고 그럼 3회에 대해서는 1, 2회에서 뽑힌 2개를 제외한 8개 중 하나를 뽑는 이런 방식을 비보건 추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둘 다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한다는 점에서 임의 추출인 건 맞지만 보건이냐 비보건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각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통계를 학과를 가셔서 막 통계를 배우시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될 거고요. 이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은 각각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등의 표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